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콘캐트 함수, 머지 함수, 그리고 조인 함수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지원하는데요. 조인 함수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머지 함수하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강의에서는 콘캐트 함수와 머지 함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먼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함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학번, 학과, 그리고 학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f1 테이블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총 5명의 학생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df2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에는 학번하고 세 과목의 성적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실습했지만 이런 성격의 엑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리드 엑셀 파일로 불러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학번을 공통으로 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들이에요. 두 가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하게 테이블을 결합하는 콘캐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결합이나 연쇄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concatenation을 줄임말입니다. 작성한 코드는 단 2줄이고요. 코드를 보고 실행 결과를 잘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다스 모듈에서 제공하는 concat 함수에 우리가 결합할 데이터 프레임 2개를 줍니다. 이때 데이터 프레임은 리스트 형식으로 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줄은 엑시스를 0으로 주고 R1에 결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줄은 엑시스를 1로 주고 R2에 결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때 엑시스는 축을 의미하는데 0일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고 1일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결합합니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축을 0으로 설정해서 세로 방향으로 결합한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컬럼을 먼저 보면 공통된 학번 컬럼과 함께 두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 방향 자료를 보면 세로 방향인 행 방향으로 모든 데이터가 병합이 되었습니다. 처음 5행은 df1이 가진 행 자료이고요. 다음 3개의 행은 df2가 가진 행 자료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df1에 모든 행에 대한 자료가 들어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들어가지 않고 없다는 의미의 none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f2에 모든 행에 대한 자료가 들어갔는데 학과와 학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R2는 열방향으로 병합한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df1의 학번, 학과, 학년 컬럼의 옆에 df2의 테이블이 통으로 병합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하게 결합해서 아래 두 행은 결과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콘캐트 함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의 테이블을 병합할 때는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함수예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테이블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같은 테이블을 이어붙일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제 머지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머지 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테이블에 학번과 같은 유일한 값을 가진 컬럼을 보통 키 컬럼이라고 합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만약에 학과 정보를 모아놓은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학과명이나 학과 코드가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키 컬럼이 될 수 있고요. 교과목 정보를 모아놓은 테이블이다 라고 하면 동일한 교과목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목 코드를 만들어서 키 컬럼으로 관리를 실제 하고 있어요. 이 키 컬럼의 값은 모든 행에 대해서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시 테이블에서도 모든 학생의 정보는 학번으로 관리된다라고 하면 df1과 df2는 키 컬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번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 없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동일한 키 컬럼 데이터를 사용하는 테이블일 경우에는 이제 살펴볼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두 테이블의 자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기능을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판다스에서는 이 조인 기능을 머지 함수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이 머지 함수는 판다스의 함수로 제공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로도 제공을 합니다. 먼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머지 함수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merge 함수의 안에 보통 4개의 매개 변수를 줍니다. left와 right에는 병합할 데이터 프레임에 객체 이름을 넣고요. 우리의 예에서는 df1과 df2를 넣을 예정입니다. on 매개 변수에는 여기에 두 테이블을 병합할 때 기준이 되는 컬럼의 이름을 넣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키 컬럼 성격의 컬럼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머지 함수가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공통된 컬럼을 찾아서 반영을 합니다. how 매개 변수에서는 병합하는 방식을 지정하는데요.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값을 inner로 설정합니다. inner는 내부 조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두 테이블의 컬럼 값이 공통된, 그러니까 출현된 컬럼의 행만 병합을 합니다. 일단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코드는 가장 단순하게 두 테이블을 머지한 것입니다. left와 right에 df1과 df2만 주고 다른 매개 변수는 주지 않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df1에는 1부터 5의 학번을 가진 학생 정보가 있고요. df2에는 1, 2, 5의 학번을 가진 학생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과 4번 학생의 성적은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코드는 머지 함수가 두 테이블의 공통된 컬럼인 학번 컬럼을 찾아서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학번이 공통된 행만 뽑아낸 다음에 df1과 df2의 자료를 병합한 것입니다. 병합 방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어 방식으로 병합했는데요. 이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테이블에 모두 나오는 학번만 뽑아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앞서서 how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inner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매개 변수에는 inner가 있고요. outer가 있고 left, right 해서 총 4개의 병합 방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 방식을 outer로 바꿔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된 학번을 가진 행 말고도요,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의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 테이블에서는 출현하지 않은 자료는 난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코드를 수정해서 left를 기준으로 하면 왼쪽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행을 포함하고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왼쪽과 공통된 값을 기준으로 병합됩니다.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난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이 머지 함수는 판다스의 모듈에서도 제공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코드를 수정해서 df1 데이터 프레임 객체의 머지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df1에 df2를 병합하는데 학번 컬럼을 기준으로 하고 병합 방식은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병합합니다.
지금까지 concat 함수하고 merge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concat 함수는 동일한 형식의 테이블을 병합할 때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merge 함수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도 간편하게 이렇게 두 테이블을 병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테이블을 병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강의 자료에 있는 merge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영상 없이 직접 강의 자료로 학습하실 분은 이 영상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